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더워지죠? 네, 더워지죠. 네. 아마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건강, 기능식품도 많이 찾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마침 이 건강기능식품 창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료기기 상사 창업을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상사는 창업 비용도 높고 교육도 좀 길게 받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강기능식품 창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장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다양한 보조식품을 찾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장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5에서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면역력 강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건강지원식품 상사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지원식품 상사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허브 및 식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항산화제 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어떤 건강식품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꼽아주셨는데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타민 및 미네랄 보충제로는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으며 단백질 보충제로 유청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좀 같고요. 다음 허브하고 또 허브를 비롯한 식물 추출물도 있다고요. 예, 허브 및 식물 추출물로는 인삼, 아로니아, 밀크시슬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로는 피쉬오일, 크릴 오일 등이 있습니다. 한때 광고가 많이 나오던 그런 제품들도 있나요? 예. 자, 그리고 항산화제는 요즘 또 젊게 살기 위해 많이들 찾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또 해당이 되는지요? 항산화제는 비타민 E, 셀레늄, 아스타잔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삼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창업 비용이라든가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지요? 창업 비용은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주로 제품 개발, 마케팅, 그리고 법적 허가 비용을 포함해 약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순이익은 제품의 마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매출의 10에서 30%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기능식품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차릴 경우에는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점만의 장점이 좀 있다면 짚어볼까요? 자, 건강식품점은 고령화 사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꾸준한 수요와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할 수 있어 폭넓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통해 더 넓은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 설날, 어버이날 등 시즌별 특수를 활용해 매출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분야나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점에 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또 단점일까요? 자,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법적 규제와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많은 경쟁자가 진입해 있는 시장입니다. 재고 관리와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컨설턴트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 건강기능식품 창업을 하면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비교 우위죠.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건데 건강기능식품 창업은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의사가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다 의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영양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전공자 또는 건강산업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든지 창업은 잘하거든요. 판매를 잘 해야 또 그렇죠. 수익이 창출되는 말이죠. 자, 이 분야는 창업하기 전에 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될까요? 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시작하시려면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요구되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2시간의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이며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수료증만 받으면 네, 그렇죠. 그것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거의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창업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 창업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 해외까지 판매도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온라인 판매를 위한 교육을 받으려면 이것도 뭐 시간과 비용이 좀 드는지요? 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하시면 한 일주일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온라인 판매를 하면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비용 절감입니다. 매장을 굳이 몫이 좋은 곳에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임대 비용이 줄어들어서 적은 돈으로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확장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나아가 글로벌 시장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확장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유연성. 언제 어디서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해외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수출입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를 위한 추가 요건을 보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추가 대행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서 판매하려면 추가적인 영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 수수료와 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7,000 정도이며 전체 비용은 교육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약 76,120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기본교육 외에 수익식품 관련 위생교육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이수, 두 번째가 영업 등록, 세 번째가 통관 및 검역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먼저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좀 더 짚어볼까요? 교육 이수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 교육 이수예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되는 신규 영업장 식품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시간 과정에 3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 다음 그럼 영업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수입식품 판매업 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소 정보, 대표자 정보, 위생관리 책임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과 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안전하고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개인 사업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출입을 할 경우 수익성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10에서 30% 정도 얘기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가격 경쟁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미국이 의료비가 비싼 대신에 이런 비타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수입과 판매에 따른 총 비용을 고려할 때 평균 마진율이 20에서 40% 정도, 한 10% 정도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제품보다 수입 제품이 예.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창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끝으로 창업 준비하는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건강기능식품 창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은 주로 제품 개발, 마케팅, 그리고 법적 허가 비용을 포함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순수익은 제품의 마진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2시간 정도 받고 3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판매를 하시려면 정부24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4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외 해외 수출입 판매를 하시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등록 수수료와 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만 7천 정도이며 전체 비용은 교육비와 수수료를 포함해 76,120원 정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창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마케팅 전문가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의 뷰이고 우위를 가지고 폐업에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창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말 그대로 식품이죠. 건강보조식품 약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죠. 네, 이걸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되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